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이제 삼국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삼국의 통일 직전에 우리 고구려가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같은 중국의 강력한 국가들과 어떤 대결을 펼쳤는지 좀 민족사적인 의미를 찾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칼같이 한번 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보기 하고, 영요. 네, 가보죠. 고구려에 대해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이제 6세기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6세기라는 거는 500년 이후부터 500 정확히는 501년부터 600년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 6세기예요. 6세기. 이 6세기의 상황을 좀 볼게요. 501년이라고 하면 우리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증왕이 이제 등장했을 때고요.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왕이 490년도에 이제 죽고 나서 새로운 그 뒤를 잇는 이제 왕들이 등장했지만 고구려는 전성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0년이 이제 넘어가면서 합의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라를 부활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세기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볼게요. 고려가 있고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습니다. 이 세 플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제 정치들을 펼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백제와 연합을 합니다. 점점 신라가 지등왕을 바탕으로 해서 힘이 세지는 상황이었고요. 신라는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연합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에 대항해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장 중국과 싸워야 되니까 저 멀리 있는 돌궐이라는 중국 유목민 나라와 옛날에 돌궐 공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투르프 할 때. 또 연결하게 되고 밑으로는 이제 백제라는 연계를 하게 되고요. 이제 백제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깊죠. 네, 그래서 이 수단과 신라는 동서, 그다음에 이 돌궐부터 고구려, 백제, 일본까지는 남북으로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 대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6세기 한번의 정세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수당은 신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랑 이제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요. 무려 20년간 이어져요. 네, 20여 년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우리 6.25 전쟁도 3년밖에 안 했거든요. 네, 20년간 전쟁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국력의 소모, 그다음에 사람들의 목숨, 그다음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98년에 딱 거꾸로 해보죠. 589년에 여러분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연히 통일한 힘을 바탕으로 고구려한테 야, 우리가 통일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꿇어 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하게 되죠. 네, 이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한 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수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고구려가 이 요서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 수나라가 문제, 그리고 양제 우리 공부했었죠. 이 문제, 그리고 양제 시대에 대를 이어서 고려를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 양재 같은 경우는 이 살수라는 곳에서 보통 이 청천강 이쪽 지역을 우리가 살수라고 우리가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수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당시 수나라가 약 3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돌아간 거는 1%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나라는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수고구려 전쟁이고요. 네, 이런 틈을 타서 이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여러분 이 성이 연씨고요. 네, 개소문입니다. 이 연씨라는 거는 고구려의 강력한 귀족 집단 중에 하나의 성씨를 나타내게 돼요. 이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되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일단은 우리 등장하기 전에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천리장성이라는 걸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수나라랑 이제 대결하면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장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성들을 서로 이어요. 그래서 우리 비자성부터 저 북쪽에 부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조금 더 올라가는 부여성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있는 천리에 이르는 성을 하나 쌓고 중국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고려 시대 때 고려 역시 중국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은 이제 중국 역사에도 이 경극이라는 우리 작년에 공부했던 경극에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연개소문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무섭게 다뤄지겠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영상은 우리 수업 때 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 연개소문은 기존에 고구려 이제 정권이 되게 당나라랑 친해지려고 하는 친당 정책을 펼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개소문은 반발하면서 고구려는 당나라 그리고 수나라랑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연개소문이 집권을 하게 되고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결을 하는 하나의 구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구려는 수나라랑 싸움을 했고요. 여기서 어쨌든 고구려가 승리를 하면서 수나라를 쫓아냅니다. 이후에 이제 고구려의 정치는 수나라랑 싸우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볼까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수나라가 멸망하면서 당나라가 등장했죠.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던 와중에 고구려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연개소문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과정을 갖게 되죠. 네,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됐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당나라랑 연합해 있는 신라와도 이제 연개소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의 이제 유명한 이제 황제라고 하시는 당태종이 침입을 해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우리 양만춘이라는 이게 야사인지 아니면 정사인지는 조금 더 우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이제 몰아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그런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늘 얘기했잖아. 전쟁은 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싸우면 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 역시 당나라를 물리치긴 했지만 굉장한 피해를 입고 이후 사실상 많은 국력이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수나라랑 20년 싸웠고 당나라랑 거의 한 23년, 24년 뭐 이 정도 싸웠는데 거의 통합하면 거의 50년 가까이 중국과 싸우면서 고구려는 이제 많은 힘을 이제 잃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구려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국에게 대항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고구려의 이제 산성을 한번 볼게요. 산성은 이제 산에 있는 성이라는 뜻이고요. 옹성이라고 해가지고 성문 밖에 하나의 이렇게 성을 더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적군을 방해하게 되고요. 적군을 막게 되고요. 해자라고 해서 이제 성 밖에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에 이제 화살을 쏘는 군병들이 들어가서 적군을 막게 되고 성문이 이제 있고 안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루라 같은 곳은 올라가가지고 적군을 더 금방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성을 통해서 이쪽에서도 공격 가능해, 이쪽도 가능해, 이쪽도 가능해, 이쪽도 가능하니까 다구리가 가능하죠. 치같이 딱 들어온 걸 통해서 역시 다구리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단한 건축술과 그다음에 전쟁의 전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혹시 철옹성이란 말 들어봤나요? 요새로 만든 항아리처럼 튼튼하다. 철로 만든 항아리다라는 뜻인데 이 철옹성이라는 말이 실제로 여기 평안북도 연변에 가면 이런 고구려 성이 존재합니다. 철옹성이라고.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예, 여기 올라가서 말뚝박기 했다가는 뭐 바로 그냥 다이다이 치는 거죠. 예, 굉장히 이렇게 힘든 환경. 자, 얘들 한번 생각해봐.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쌓았을까? 누군가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산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인생. 네. 고구려가 이런 식으로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거 이제 좀 이해를 했고요. 자,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신라의 김춘추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